여기는 아프리카 르완다의 키갈리 외곽에 위치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27살의 여교사 나탈리 은디카예요. 며칠 전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받았을 때 전 솔직히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가 볼까?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속한 마을, 그리고 저도 몰랐던 제 가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저희 마을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조용한 생존의 땅이에요. 전쟁의 상흔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깊게 남아있죠. 아이들은 여전히 맨발로 흙길을 걷고 학교의 실험 장비는 먼지만 뒤덮여 있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교실 천장에 물이 새고 교과서조차 공유해야 할 만큼 열악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칩니다. 그게 제 사명이자 유일한 꿈이니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무더운 여름, 이른 아침부터 덥고 습한 공기가 마을을 짓누르던 날이었어요. 학교로 가는 길목에서 마을 주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탈리, 한국에서 사람이 왔대. 한국? 한국이 어디야? 그 말에 전걸음을 멈췄죠. 한국? 제겐 정말 낯선 나라였어요. TV나 책에서 본 적도 거의 없던 이름이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낯선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얀 티셔츠에 단정한 모자를 쓴 젊은 남녀들. 그들은 저희를 향해 조심스럽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영어 하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기분이었어요. Yes, I can help you.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대답이었고 그렇게 저는 통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봉사단은 한국에서 온 교육 지원 프로젝트 팀이었습니다. IT 장비와 과학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마을을 방문한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저희 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소외된 곳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함께 다니며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지 외국인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은 모든 일을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내더라고요. 낡은 교실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태블릿을 나눠주고 실험실 장비를 조심스레 조립하며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진지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마치 자기 마을을 돌보는 것처럼 애정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업이 끝난 후엔 함께 마당에 앉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기술 담당자 중 한 명이 저희 집에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그는 제 방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이 복장 이거 혹시 한국전쟁 때 군복 아니에요? 그가 말하길 이 군복은 1950년대 초 한국전 당시 유엔군이 입었던 복장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닮았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한국 본부로 보냈고 며칠 후 놀라운 연락이 도착했어요. 사진 속 남자, 저희 할아버지 줄리앙 은디카가 실제로 1950년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지원병 중 한 명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가 말했던 이야기, 나는 한때 바다를 건넌 전쟁에 다녀온 적이 있단다. 그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직접 물어볼 기회도 없었고 집안에는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고 할아버지를 영웅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우리가 잊었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 이건 단지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역사,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던 한국과 우리 가족의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사진이 전달된 지 며칠 후 한국 봉사단의 리더였던 김지훈 씨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탈리,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할아버지 줄리앙 은디카 씨에 대한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하신 유엔 연합군 중 르완다 출신으로 확인되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솔직히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을의 이름조차 잘 모르는 세계 반대편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신기했거든요. 며칠 후 한국보훈처와 참전용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마을에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의 참전 기록이 남아있었고 그 공로에 대한 후손 감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방문과 함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작고 가난한 마을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주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꺼내셨던 날이었죠. 가방 안엔 빛바랜 편지, 누렇게 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적힌 종이들이 들어있었어요.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무의식 중에 늘 그 사진을 바라보곤 했죠. 그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측은 저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몇 주 뒤 KBS 다큐멘터리 팀과 한국 보훈단체가 직접 마을로 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항에 내린 한국 사람들은 마치 오랜 시간을 건너온 친구처럼 따뜻하게 저를 맞아줬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기록을 정리한 문서, 전쟁 당시의 사진, 영상 자료들을 가져왔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어요. 줄리앙 씨는 1951년 유엔의 요청으로 파병된 소규모 의료지원단의 일부로 참전하셨습니다. 부상병 구호, 물자 수송, 통신 중계 등을 담당했고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춘천 전선에서도 활동하신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우리 가족이 가난하고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았다고 느끼며 살아왔지만 할아버지는 그 먼 타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큐팀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그들은 할아버지가 지냈던 부대, 그의 사진이 남아있는 전쟁기념관, 그리고 한국인들이 어떻게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참전용사 편지 쓰기 대회였어요. 한국의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1950년대 전쟁에 대해 공부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중 한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건 당신이 지켜낸 하루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번역해서 읽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하루구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할아버지가 지켜낸 하루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하루이기도 했던 거예요. 한국 정부는 저에게 장학금과 함께 마을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실 개보수, IT 장비 제공, 그리고 온라인 수업 연계 시스템 구축.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 모두가 놀라고 감동받았어요. 평생을 받기만 하는 삶이라고 느끼며 살아왔던 우리 마을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고마움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였죠. 사람들은 말하곤 했어요.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잊힌 대륙이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우리를 기억했고 잊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초청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겁이 났습니다.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한민국 초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를 영웅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이유만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은 흐리고 약간 습한 날씨였어요. 낯선 땅에서 내리자마자 시선을 압도한 것은 철저히 조직화된 공항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던 찰나 전광판이 자동으로 영어로 바뀌고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 우리 마을과 너무 다르구나라는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은 말 그대로 문명의 압도였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너무나 깨끗했고 노선도는 디지털로 표기되어 실시간으로 바뀌었으며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모든 게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심지어 택시 기사님조차 내비게이션을 거의 보지 않고 목적지를 향했어요. 보훈처 직원들과 첫 미팅을 가진 날, 저는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를 발견했을 때 제 눈물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많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줄리앙 은디카 1951년 참전 르완다 의료지원단 우리 마을에선 아무도 몰랐던 기록. 그 기록을 서울의 중심에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KBS 다큐멘터리 팀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저는 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50년대 초 유엔의 요청으로 파병된 줄리앙 은디카 씨는 당시 춘천 지역에서 부상병,
후손과 군수물자 운반을 맡았고 작은 부대였지만 큰 희생을 감수하며 한국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혹한의 겨울, 영하 20도 가까운 날씨의 얇은 복장으로 버티며 생명을 살린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전쟁 당시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너무도 젊었고 그 눈빛에는 지금의 저와 같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의 당신이 지금의 나를 상상했을까요?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한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참전용사 편지 쓰기 대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쓴 편지를 낭독했는데 어떤 소녀가 낭독한 편지는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사람이고 당신의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저는 지금 당신의 희생 위에 서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낯선 아이가 얼굴조차 모르는 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그 순간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제 가족을 기억해주는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동만으로 가득 찬 여정만은 아니었어요.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보훈처 직원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외식을 시도한 첫날이었어요. 직원에게 영어로 비프, 노스파이시라고 말했는데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고 식사가 나왔을 땐 무언가 다른 음식이었어요. 전 잘못 나왔다고 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계속 제 말을 무시하듯 움직였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그 식당에서 나와 골목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한국에 대한 감동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죠. 이 나라는 우리를 기억하는 동시에 나 같은 존재는 외면하는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 다음 날 보훈처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표정을 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는지 그는 곧장 사과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이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말은 마치 균열난 마음 위에 덧바르는 연고처럼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강 근처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제 일기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켜낸 나라에 와서 당신이 남긴 역사를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감사라는 단어를 지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저도 그 고마움을 안고 돌아갑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기억의 도시, 그리고 제 마음을 치유한 도시였어요. 르완다로 돌아온 날, 공항에서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탈리, 나탈리. 눈앞엔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뒤엔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껏 차려 입은 전통 복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저를 향한 환영이었고 그날 공항은 마치 잔치집처럼 북적거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은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도 기억될 만한 역사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저의 할아버지, 줄리앙 은디카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제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가져온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서울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재생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의 명패, 초등학생들이 읽어주는 감사편지,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담긴 KBS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까지.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녀왔어요. 당신이 발을 디뎠던 그 땅, 당신이 피로 지켰던 그 나라. 그들은 아직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당신의 손녀를 기억해줬어요. 이후 마을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을은 참전용사의 후손이 있는 곳이야라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저를 TV에 나온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저라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 우리가 잊고 있었던 뿌리였어요. 며칠 후 르완다 교육부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글로벌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지 한국이 저를 기억해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이 마을을 그리고 제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거요.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방송국의 노력으로 르완다 참전용사 후손 장학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작되었고 저희 마을의 학생들 중 2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어요. 그중엔 제가 가르치는 조셉,
아니타, 무쿠사도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서울로 연수를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엔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학교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태블릿과 교육 콘텐츠, 보훈처가 지원한 실험 장비 덕분에 우리 학교는 이제 르완다에서 손꼽히는 첨단 수업이 가능한 학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특별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서울의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녀는 우리 반 아이들이 나탈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써드리고 싶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 그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쓴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한 그림들이 담긴 편지들을 보며 저는 기억이란 단어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과거를 잊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걸요. 그 경험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저희 학교의 아이들과 함께요. 그들에게 세계를 바꾼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표는 어렵게 구했지만 한국 측의 지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용이 충당되었고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강가에서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을 지금도 자주 꺼내봅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던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나를 기억해줬고 나는 이제 이 도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그저 오래된 흑백 사진. 하지만 그 속에는 역사와 희생,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지금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엔 서울로부터 온 편지라는 제목이 적힌 작은 액자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아직도 계속 도착 중이에요.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 감사와 기억이 담긴 문장들. 그 모든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가족 혹은 조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나탈리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작은 사연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